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 한 편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좋아서 심금을 울리는 그런 가사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번역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의 제목은 Gypsy Without a Road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가수는 미리엄 백하우스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앨범 표지고, 미리엄 백하우스는 영국의 포크 가수로 1977년에 바로 이 데뷔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세프론 서머필드라는 제가 또 좋아하는 다른 가수의 도움으로 데뷔작을 발표를 하게 됐고요. 하지만 이게 앨범이 크게 상업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하고 잘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직후에 잊혀진 포크계의 명작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고요.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뭐 별다른 음악적 활동을 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앨범 하나 발표하고 그냥 묻혀진 그런 진주 같은 그런 앨범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이 앨범의 타이틀곡인 Gypsy Without a Road인데요. 이 노래 가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내면의 소리 또는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면의 스승 또는 구루, 내면의 수호자, 우리를 지켜주는 그 목소리 또는 내면의 자, 뭐 진아라는 말도 표현을 하는데 그 내면의 소리가 나에게 속삭이는 내용을 가사로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그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절까지 있는데요. 이제 각 절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You say you want to be a gypsy because there's wanderlust in your soul, but someone or something always holds you back. 자, 이제 그 내면의 자아가 말을 하는 거죠. 너는 주체할 수 없는 방랑벽이 있어서 집시가 되고 싶다며, 하지만 누군가 또는 어떤 일 때문에 나서지 못한다며 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자, 여기서 집시라는 것은 이제 방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집시가 상징하는 것은 그 내면의 창의력, 잠재력 이런 것들을 마음껏 표현함으로써 이제 뭔가 주도적인 삶을 살고 내 삶의 목적을 실현한다. 그런 충동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 방랑벽이 그런 충동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다고 늘 말은 하는데, 두 번째 구절을 보면은 하지만 누군가가 또는 어떤 일 때문에 나서지 못한다며, 즉 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못하겠어. 또는 주변의 환경, 여건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지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제 말하자면은 모험을 찾아 나서는 그런 것을 이제 말로는 원한다고 하면서 이제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한 그런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You say the doors are closed to you, but you never really try to get through. 문이 닫혀 있다고 늘 얘기하지만, 즉 나는 이 문을 열고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데 문이 닫혀 있다, 잠겨 있다. 그래서 나는 나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야. 라고 변명을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실제로 그 문을 통과하려고 진지하게 노력은 해봤니? 하고 싶은 건 맞아? 진짜 노력은 해본 거야? 라고 이제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So how can you make it along the freedom track?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겠어? 즉 말하자면 지금 계속 내면의 감옥 안에서, 그 편한 감옥 안에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유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로는 자유를 외치지만 실제로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나약함을 이제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wanderlust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첫 번째에서 나오는데, wanderlust는 이제 방랑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두 개 단어를 합친 것이죠. wander, 방랑하다. wanderer 하면은 이제 방랑자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lust는 욕망이란 뜻입니다. 즉, 방랑하고 싶어 하는 욕망. 그래서 방랑벽. 그 다음에 여기 hold something always holds you back. hold back은 무엇을 저지하다, 방해하다. 그러니까 나는 나가고 싶은데 누가 자꾸 뒤에서 내 바지끄레기를 잡는다는 얘기죠. 네,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이게 1절의 첫 앞부분이고요.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2절. When what you call fate
is only fear renamed. And you take it out on others, but there's only you to blame. 굉장히 라인도 잘 맞고 한편이 시처럼 시와 같죠? 물론 제가 번역한 것은 뭐 그냥 의미 위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시적 운율은 살아있지 않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 자, 내가 말하는 운명이라는 거. 나는 나가서 내 잠재력을 활짝 마음껏 펼치고 싶지만은 운명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여기서 이 감옥, 정신의 감옥 안에서 또는 내면의 감옥 안에서 머무르는 것은 내 운명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운명을 이제 변명으로 핑계거리로 삼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면의 목소리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내가 말하는 운명의 실체는 결국 두려움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이죠. 너 지금 운명 탓하지 말고 너 솔직히 말해. 지금 두려워서,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자유가 두려워서 나가지 않는 거 아니야. 내가 마음껏 네 잠재력을 펼쳤다가 혹시라도 남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창피할까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실패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야? 네가 말하는 운명이라는 결국 두려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화풀이도 해보지만 결국 내 잘못이 아닐까? 자, 여기서 그 앞에 절에서 얘기했었죠. 남에게 계속 변명을 한다. 누군가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만 못한다. 결국 그 변명, 그리고 이제 남에게 화풀이까지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나오지만은 take it out on others. 남에게 화풀이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실 결국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지금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너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야? 그리고 계속 그것을 운명에 치부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지적을 해줍니다. But every time that you're with me, you always act the same, like a caged bird trying out its wings. 나와 함께 있을 때도, 즉 내면의 자아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때도 너는, 내가 보기에는 넌 항상 똑같이 행동해.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이제 그 행동하지 않으려는 그런 행동이죠. 그 온갖 핑계를 대가면서 나는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 나서지 못하는 거야.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날개만 푸드득거려. 그렇죠? 새는 이제 밖 창공을 헐헐 이렇게 날개를 치면서 날아다녀야 하는데 새장 속의 새처럼 날개만 푸드득거린다는 거죠. 아무데도 가지 못하죠. 그냥 말하자면 무력 시위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사실 이 새장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갇혀있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나가기 싫어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내면의 목소리가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렴구라서 이제 1, 2, 3절 공통적인데 일단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But you're so laid back, you're so held back. You seem afraid to let anything come through. 여기서 laid back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좋은 의미를 씁니다. 아주 느긋하다, 태평스럽다. 물론 태평스러운 거 조금 안 좋은 뉘앙스도 있지만은, 자, 여기서는 넌 너무 태평스러워,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You're so laid back, you're so held back.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아. 아까 hold back이라는 것은 뭔가를 방해하다, 저지하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죠. You seem afraid to let anything come through.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즉 나에게 어떤 기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느긋함, 게으름에 빠져서, 귀차니즘에 빠져서 두려워하면서 나서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기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죠. 사랑이 찾아왔는데도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철벽 방어를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것,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Till you find that inner freedom, you'll be a gypsy without a road. 여기서 그리고 또 till이 또 하나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till there's a light of that truth that comes shining through. 자, 이 내면의 자유, 내면에서 자유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즉 그 자유라는 개념, 내가 진정으로 그걸 원하고 그것을 내가 이제 소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내면의 자유를 찾아내기, 발견하기 전까지는 길 없는 집시의 신세를 면하지 못할 거야. 또는 이제 여기서 그냥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 갈 곳 없는 집시라는 거죠. 자, 내 마음 속에는 이제 집시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를 하고 싶어져 하는, 그 모험의 길을 떠나서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집시가 있는데, 집시에게 길이 없으면 갈 곳이 없죠. 내 스스로 그 길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죠.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집시의 신세를 면하지 못할 거야. 즉 이 빛을 받아들여요. 진리의 빛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자꾸
앞에 나온 것처럼 그런 자신에게 다가오는 빛을 두려워하고 외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악습을 버리기 전까지는 뭐 길 없는 집시의 신세를 면하지 못할 거야. 자,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핀잔을 주는데 사실은 이 내면의 자아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네가 스스로 깨우치고 그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란 I know all I can do is just go on loving you. 자, 네가 그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 나는 계속 네 곁에서 지금 지켜보면서 너에게 사랑을 베풀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죠.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용기도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남에게 핑계나 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자니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기다려줄게. 지금처럼 너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어 줄게. 라고 이제 내면의 목소리가 따스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이 끝나고요. 이제 한번 2절로 넘어가 보죠. 자,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You say you want to be a poet and I know you have a lot to say. So how come the words seem to fail you every time? 자, 1절에서는 이제 집시에 대해서 얘기했고 2절에서는 이제 시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너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즉 너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이제 많이 표현을 하고 싶다며, 그렇게 해서 시인이 되고 싶다며. 자, 그런데 왜 매번 제대로 표현을 못하니? 다시 말해 네 내면에 시인이 있는데 왜 그 시인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 막고만 있는 거니? 왜 제대로 표현을 못하니? When your memories and your feelings they are crying for release, why try to drown their voices down in wine? 자, 그 시인이 그동안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기억과 감정들,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넌 왜 계속 술이나 먹으면서 그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만 하니?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뭐 용기 부족, 뭐 자신감 부족,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남에게 비판을 들을까봐, 비난을 들을까봐, 창피하게 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그런다는 거죠. Words fail. 말로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한다. 사실 이거는 저의 단점이기도 하죠. 제가 말로 표현하고 싶은 게 많은데 잘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메모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모리는 말 그대로 기억. 메모리얼, 여기서 이제 파생된 단어로 메모리얼, 기념비라는 거죠. 어떤 중요한 사건 같은 것을 이제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죠. 그걸 영어로 메모리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모ir, 이것은 회고록, 회고록 말 그대로 자기 삶에 대해서 일종의 자서전 비슷한 그런 거죠. 그 다음 네모신,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무네모시네인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기억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네모신, 이 단어에서 이제 메모리라는 말이 나온 거죠. 기억의 여신이고 9뮤즈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 인간에게 여러 가지 영감을 불어주는 9명의 아름다운 뮤즈 있죠. 여기서 뮤즈에서 이제 뮤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martyr. 이거는 이제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주로 이제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종교적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순교자. 자, 근데 이 martyr의 원래 의미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종교에 대한 뭐 자신이 속해 있는 종교에 대한 어떤 박해 같은 거를 증인한 것을 실제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 네, 그런 사람이 이제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amnesia 하면은 이제 기억 상실증이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 기억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죠. 자, 2절의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있습니다. Oh, you'll forget them tonight, but tomorrow they will return. Like an old unanswered letter that the dying fire can't burn. 이것도 그냥 라임이 잘 맞네요. 자, 술로 계속 아까 바로 전 페이지에서 술로 그런 기억 같은 거, 그런 감정 같은 거를 억누르려고만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술을 계속 마심으로써 오늘 밤에는 최소한 오늘 밤 정도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일 되면은 여기 오타 났네요. 내일입니다. 내일 그런 기억들, 그런 감정들이 다시 찾아오게 될 거야. 즉 술은 일시적 처방이라는 거죠. 소용이 없다. 어쨌든 결국에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결국에는 계속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자극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꺼져가는 불길이 미처 태우지 못한 옛 편지의 한 조각처럼 다시 찾아오게 될 거야.
자, 우리가 옛날에 어떤 뭐 안 좋았었던 일이라든지 뭐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 그런 걸 잊기 위해서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뭐 편지나 문서 같은 것들을. 하지만 이제 불길이 다 꺼져도 완전히 태워지지 않고 이게 남아있는 그런 조각들이 있죠. 예,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내게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It will mock you from the ashes till the lessons you have learned. 내가 교훈을 얻을 때까지, 즉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고 결심을 하게 될 때까지 그 잿더미 속에 남아서 계속 너를 조롱하겠지. 즉 너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re is no ending to the poem that is you. 자, 이 시라는 것은 결국 너의 삶 자체가 한 편의 시라는 것이다. 그 시라는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네 안에 있는 그 시인을 활용해서 이 시를 계속 써나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계속 개척하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mock, 여기서 mock라고 단어가 있었죠. mock는 이제 조롱하다, 놀리다. 그리고 이제 가짜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ockingbird, 앵무새. 자, 앵무새가 이제 사람 말을 흉내내면서 막 조롱을 하죠. 자, 그리고 사실 그거는 진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앵무새가 그냥 모방한 가짜 목소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그 문학계의 명작인 앵무새 죽이기, 그거 원래 제목이 To Kill a Mockingbird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이제 막타워라는 게 있죠. 막타워라고 해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하강 훈련인데 그것을 막타워, 이것도 여기서 막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진짜 타워가 아니라 그것을 진짜 그 상황을 이렇게 재현한 일종의 모델링한 뭐 가짜 시설이죠, 말하자면. 진짜 타워가 아니라. 뭐 그런 의미에서 막타워라고 씁니다. 자, 3절. 2절의 마지막 부분은 그 후렴구인데요. 그 1절과 같은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거를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3절입니다. You say you want to be a believer, but the world keeps letting you down. 자, 내가 믿고는 싶다. 그 타인들의 선량하다는 것 믿고 싶고 이 세상이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거 믿고 싶어. 하지만 세상이 자꾸 너를 실망시킨다고 얘기하지. 자,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진짜 뭐 나서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세상이 지금 아주 안 좋게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니까 뉴스에 보면은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들려오니까 자포자기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세상을 그 핑계 대거리로 삼아서 세상이 이런데 내가 뭐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도 안 할래. 뭐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So remember these words to thine own self be true. 자, 그럴 땐 너 자신에게 진실되라는 경고를 되새겨봐. 다시 말해서 남 탓하지 말고 일단 내 자신부터 너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라는 거죠. 지금 남들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너부터 자세히 들여다봐.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뭐 그런 얘기입니다. Because if you look deep down inside yourself and you're not at peace with what you find, what can you expect the world to make of you? 자, 내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내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게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러면 세상은 너를 좋게 보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부터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기 개발, 너부터 의식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해. 그런 다음에 남 탓을 해. 남 탓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해. 뭐 그런 얘기죠. At peace with, 뭐뭐와 화해함으로써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다. Feeling calm and relaxed about something or yourself. 여기서 at peace with라는 거죠. 즉, 내 내면을 들어봤을 때 내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역겹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일단 자기 자신부터 사랑을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모습, 나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부터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인정하고 그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Oh, I know it's nice and cozy hiding in your shell, but the gypsy and the poet, they are locked in there as well. 자, 그 내면의 그 나만의 껍질 속에서 여기 쉘이라는 말이 나오죠. 껍질. 나만의 껍질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상상 속의 세상, 내 편한 구역, 뭐 안 좋게 얘기하면 내가 만들어낸 감옥, 그 감옥 안에서 웅크리고 있으면 굉장히 아늑하고 편하다는 것 나도 알아. 하지만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집시와 시인도 그 안에 갇혀지게 돼. 내 안에 있는 집시와 시인은 지금 밖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나가서 자기의 재능을 뽐내고 뭐 발휘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 내면에 집시도 있고 시인도 있고 좀 용기가 없어서 안에서만 웅크려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나약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이 주도를 하게 되면은 이 집시와 시인들도 밖으로 같이 감옥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And someone I can touch at last may be there who can tell. 그리고 내가 어루만지고 싶어 하는, 여기서 나라는 것은 내면의 목소리, 내면의 자아를 말하는 거죠. 이 내면의 자아가 사랑하는 그 이도 그 안에 있는데 걔까지 감옥에 가다 버리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돼. 자, 그러니까 밖으로 탈출하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But does it help to know that I still believe in you? 자, 내가 이렇게 계속 위축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집시도 시인도 그 안에 자꾸만 가둬놓으려고 하고 이 내면의 자아가 사랑하는 그 이도 가둬놓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 하지만 나는 아직도 너를 믿어. 네가 언젠가는 해낼 것이라고 너를 믿는다고 믿어.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나마 조금이 되겠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니? 조금이라도 용기를 가질 수 있겠니? 라고 이제 내면의 자아가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여기서 cozy라는 말은 이제 아늑한, 은밀한 이란 뜻입니다. 뭐 Z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S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자, 3절의 마지막 부분 역시 후렴구죠. 자, 여기서 거의 다 똑같은데 마지막 이 부분만 조금 다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넌 너무 태평스럽고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아. 너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내가 내면의 자유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즉 내가 너의 곁에서 계속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줄게. 이런 내가 계속 목소리를 낼 테니까 내 목소리에 들어봐. 그리고 나를 한번 믿어봐. 라고 내면의 목소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결단을 내릴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처럼 너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뿐이야. 그 사실을 잊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가 끝납니다. 자, 어쨌든 이 노래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공유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결과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그 안에는 집시도 있고 시인도 있고 그 외에 많은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 이 집시는 그 밖으로 먼 세상, 바깥 세상으로 나와서 자기 잠재력을 펼치고 삶을 경험하고 삶의 모험을 즐기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집시가 안에 있고요. 또한 시인도 있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그런 갈망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 우리 모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이 노래 가사처럼 가두어 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뭔가를 할 때는 전부 다 뭐 실패를 거듭하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놀림감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운명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죠? 그거를 운명이라고 이제 변명을 하지 말고 일단은 그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가 전하는, 그리고 이제 이 내면의 목소리 또는 내면의 스승 구루, 이런 존재가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시고 집시들과 시인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메시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